자,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에 이어서 이제 지난번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영상 등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영상 등재 과정에서 보면은 변환의 계산과 변환의 적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환의 계산과 변환의 적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변환의 형태를 알아야 되겠죠. 형태. 자, 기하 구조적 변환 형태들을 보면은 강체 변환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 강체 변환이란 건 뭐냐면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갔. 얘는 뒤집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형태나 크기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걸 이제 강체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임 변환. 앞임 변환은 어떤 형태냐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여기 보면 어때? 살짝 이렇게 눌린 형태, 이런 형태로 변했죠. 얘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눌린 형태, 이런 형태로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변환을 앞임 변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투영 변환은 뭐냐면, 자, 원근감이 생기게 하는 거. 원근감이. 자, 이 그림이나 원근감이 이쪽이 멀어지죠. 이쪽이 가깝고, 아니면 그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멀 수도 있고. 그래서 원근감이 있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변형시키는 거. 얘랑 얘는 그림이 변형되는 거예요. 얘랑 얘, 그쵸? 얘는 그림 변형이 없고 얘하고 얘는 그림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선 또는 탄성 변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렌즈에 비친 듯한 모습들 있죠. 이런 식으로 저 센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형태고, 얘는 그 볼록 거울에 비친 그런 형태죠. 이런 거를 곡선 또는 탄성 변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변환을 계산할 때 뭐 이거는 그 학생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과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런 그런 개념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부학적 경계지표나 픽셀과 연관된 값들을 이용해서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영상이고, 자, 이게 우리가 이 기준에다가 맞춰야 되는 영상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 그러면 변환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부속점을 선택하고, 뭐 가령 눈 가운데 두 점을 선택했다, 아니면 코끝을 선택했다, 아니면 입꼬리 양쪽 끝을 선택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액션을 취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자, 우리가 선택한 이 점을 바탕으로 얘랑 얘 기준을 맞춰서 변환을 적용한다. 그러면 앞장에 봤던 그런 액션들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취해서, 자, 변환을 적용한 게 이 그림이 된 거예요. 그쵸? 자, 이 그림이 됐는데, 이 그림하고 얼핏 봐도 이게 좀 비틀어져 보이나? 내가 모니터가 좀 위치가 안 좋아서 얼핏 봐도 비틀어져 보이는데, 자, 이 그림하고 이렇게
이 그림을 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 다음 이 그림하고 원래 그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이제 가령 이제 얼만큼 일치하느냐, 유사성 척도 계산한다는 게 얼만큼 일치하느냐, 그걸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물론 이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유사성 척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충족하면은 얘랑 얘가 레지스트레이션이 등재가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yes에서 최종 부속점으로 선택하고 이제 변환 결과를 내보이는데, 만약에 얘랑 얘가 유사성 척도 계산해서 좀 미흡하다 이러면 다시 또 새로운 변환을 시행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변환을 다시 하고, 새로운 변환이란 건 얘를 다시 또 얘를 기준으로 다시 또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환 적용해서 다시 원본 그림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조정해 가면서 얘랑 얘를 맞춰주는 과정을,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부속점이 만족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점 선택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이것저것 섞어 놓은 그림이라 조금 애매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명확한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좀 더 구체적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 여튼 교재에 있는 내용 위주로 우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환을 적용한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앞장에서도 이제 일부 그 내용이 나왔지만은, 변환의 적용 부분을 보면은 계산된 변환은 대응 영상의 점 복셀에 적용한다. 여기 복셀이란 용어는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픽셀로 대체할게요. 자, 이 변환을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중간에 이제 이번 학기 초반 수업에서 보관법 있죠. 이런 보관법이나 뭐 다양한 계산 방법이 이용이 되는데, 가령 얘를 회전시킨다라고 하면, 얘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령 이제 픽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통 픽셀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구성되어 있어, 바둑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영상들은 모든 픽셀이 이렇게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돌려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돌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왼쪽으로 45도 정도 이제 돌려놓은 건데, 자, 그럼 원래 우리가 한정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이 15가 있던 픽셀이 돌리면은 이렇게 위치가 되죠. 15가 있던 픽셀이 돌려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과연 이게 돌린 이후에 표현해야 되는 픽셀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린 이후에 표현해야 되는 픽셀.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주황색 픽셀,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 주황색 픽셀은 사실 여기서 가만히 학생들이 들여다보면 15에 의해서도 이만큼 영향을 받고 19에 의해서도 이만큼 영향을 받고 23에 의해서도 이만큼 영향을 받고 여기 31에 대해서도 이만큼 영향을 받아요. 이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 주황색 이 새로운 뭐 주황색 픽셀을 PIJ라고 하면은 PIJ 값은 어떻게 해야 돼? 15에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19에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23에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31에도 영향을 받죠. 그쵸? 이렇게 4개의 픽셀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 새로운 픽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각각 이제 개수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얘네들을 각각 더해주면은 새로운 픽셀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 B, C, D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학생들이 이미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A, B, C, D는 요 픽셀에서 이 오렌지색 픽셀에서 15가 기하는 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A가 뭐 대략 눈대중으로 보면은 16분의 한 5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 그쵸? 16분의 5 4분의 1보단 살짝 크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얘가 이 19가 기하는 정도는 B랑 이제 23이 여기 기하는 정도가 대략 유사해 보이는데, 그럼 16분의 4.5라고 칩시다. 우선은 C도 16분의 4.5. 그럼 D는 어때요? D 31이 기한 바는 눈으로 봐도 좀 작죠. 그러면은 16분의 9, 14니까 앞에 숫자들이 너무 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는 정도를 반영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 오렌지색 픽셀 값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숫자들이 좀 과해서 4.5, 4.2, 4.2 하면 뭐지? 3.9니까 3.1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조금 리즈너블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얘네들이 토탈 합이 1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1이 되게 만들면은 이 새로운 이 오렌지색 픽셀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뭐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관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웨이팅을 주는, 웨이팅이란 말이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이 15의 비중을 얼마를 둘 것이냐, 19의 비중을 얼마를 둘 것이냐, 이 값들이 바로 이제 웨이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픽셀의 경우는 이런데, 다른 픽셀, 이 픽셀의 경우는 어때요? 이 픽셀의 경우는 또 다른 계산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또 다른 웨이팅 팩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수학적인 방법,
계산을 통해서 이런 웨이팅 팩터를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학생들이 그 컴퓨터상에서 그 그림을 돌리거나 뭐 이동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웨이팅 팩터를 다 계산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맞춰주는 작업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실습법이 있는데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영상 등재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현재 그 아마도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깔아놓은 이미지제이에는 이 터보 레그라는 게 들어있지 않아요. 터보 레그라는 이 플러그인이 들어있지 않은데 예전에 초반에 내가 설명을 해줬었죠. 플러그인을 찾아서 깔고 이용해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찾아서 깔고서 그 플러그인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있잖아요. 학교 와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기본 프로그램만 내가 제공을 할 거고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플러그인을 찾아서 추가를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쭉.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영상 등재를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구글 가서 이제 단순하게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영상 등재를 했죠. 그러면은 이미지 J를 이용해서 영상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J하고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쳐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떠요. 우선 한번 봅시다. 자,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이런 게 있고 지금 얘는 이제 포괄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네. 레지스트레이션 툴 중에 이제 사용하기가 가벼운 게 뭐냐면은 터보 레그라는 거예요. 학생 수업 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한 거는 그다음에 이미지 J에 자, 이 터보 레그라는 게 있어요. 터보 레지스트레이션에 머리글만 따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방금 전 사이트에서 터보 레그라는 게 이렇게 떠요. 여기서 터보 레그에 대해서 이 소스가 여기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터보 레그에 대한 이제 소스 코드가 이렇게 떠. 우리가 이걸 학생들이 찾아서 쓰라는 건 아니고 얘는 아니고 자
얘는 아니고, 그럼 여길 가봅시다. 여기 카테고리 플러그인스 여길 가봅시다. 여기 가보면은 터보레그가 여기 있을 거예요. STS 어디 위에도 또 있나? JKLM PQRS 넥스트 페이지 여기 있네. 없네. 오늘은 수업을 방해를 하는구나 이게. 자, 그럼 여기로 갑시다. 여기 가면은, 자, 여기 있다. 다운로드해서 PC용으로 이제 배포하는 거, PC용으로 배포하는 거, PC 디스트리뷰션 있어요. 자, 유닉스 OS가 다른 거, 유닉스나 애플 매킨토시나 아니면 우리 IBM PC 같은 경우에 각각이 실행하는 코드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 PC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터보레그라는 게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폴더 열기. 자, 이렇게 폴더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렇게 폴더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은, 얘를 이미지제이가, 학생들이 이미지제이를 설치한 디렉토리가 있어요. 보면은 이 컴퓨터의 경우는 바탕화면에 이제 이미지제이가 깔려 있는데, 자, 이 이미지제이 디렉토리를 가면은 이 안에 플러그인스라는 게 디렉토리가 있어요. 플러그인스 들어가서 요 안에 얘를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로 옮기는 거. 옮긴 다음에 지금 내가 예전에 미리 확인하느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다운받은 터보레그라는 zip 파일이 있는데, 이 zip 파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zip 파일의 내용물이 이거인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zip 파일의 내용물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압축 풀기, 그냥 여기에 압축 풀기,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 압축 풀기를 하면은 여기에 압축 풀기 하면은 방금 전에 봤던 게 터보레그하고, 그 다음에 MACOSX 이 디렉토리가 여기에 풀려 있죠. 이렇게 풀려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플러그인에 보면, 여기 플러그인 바에 보면은 여기 터보레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원래는 내가 이걸 제거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주면은, 자, 이미지제이의 플러그인스에 보면은 여기 터보레그라는 게 없어요. 터보레그라는 게 없어. 여기에 메뉴에 터보레그라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터보레그를 다운받아서 이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얘랑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플러그인 보면은 없어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이미지제이를 반드시
이제 그 죽였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끄고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을 보면 여기 터보레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미지 J에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지 J에. 자, 이렇게 해서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걸 배웠고, 자, 이 설치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그 교재에 있는 우리 내용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챕터 8의 1번 이미지를 한번 봐볼까요? 챕터 8에 이제 1번하고 2번 그림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챕터 8에 1번하고 2번 그림. 자, 예, 보면은 1번 그림, 2번 그림, 이렇게 2번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챕터 8의 1번 그림과 2번 그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이 그림과 맞도록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영상이 띄어져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쭉 따라가 볼까요? 자, 플러그인에서 터보레그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기 보면 트랜슬레이션은 단순 이동이고, 리지드 바디는 이 통째로 이동하는 거고, 스케일드 로테이션은 얘하고 얘가 배율이 다를 때, 그 다음에 이제 어피는 아까 봤던 거고, 바이리니어는 양방향성으로 이제 그 확대 축소할 때 가로 세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우선은 리지드 바디로 얘는 단순 회전된 영상인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토매틱 자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1과 2 소스가 1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2가 되는 걸로 해서 자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자, 이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돌려서 확대율 2배, 얘를 자동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계산 과정이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소스를 1으로 하고
얘를 true하고 타겟을 true하고 한번 오토매틱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얘는 좀 우리가 방금 소스를 틀었나? 소스요? 응. 네, 소스 투 타겟이요. 이게 지금 얘는 오토매틱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이제 직관적으로 해본 거랑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봐봐요. 그림에 보면은 특징 지표 두 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요 위치에 파란색 점과 요 아래 이제 황토색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점을 특징 지표에 위치하는데 교재에서는 코끝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끝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코끝에 이 점을 갖다 놓고 특징 지표를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반대쪽 특징 지표를 이 두상의 이 끝에 갖다 놓도록 이렇게 책에서 지시를 했고,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얘를 돌릴 거니까 코끝에 이걸 가져다 두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뒤통수 끝에 이렇게 가져다 두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림을 첫 번째 그림처럼 그림으로 이제 등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렇게 특징점을 이렇게 짝짓기를 해놓고 얘랑 얘 이렇게 짝짓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해서 결과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결과 영상이 나왔죠. 이 결과 영상은 이 그림을 이거에 맞춘 거예요. 이 그림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럼 다시 메뉴를 한번 우선 확인부터 하고서 봅시다. 자,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얼만큼 일치가 잘 되어 있느냐 확인을 하면은 우선 화면상으로 보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일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쵸? 화면상에서 보면은 무리 없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런가? 이럴 때는 멀리 진짜 제대로 일치를 시켰느냐 이때 볼 때는 이미지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두 그림의 차를 확인할 때는 이미지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두 그림의 차값을 보면 돼요. 이 그림하고 차값 이렇게 해서 차 영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은 자, 이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값인데 이렇게 이 형태는 나타나지만 이 외형상에서 크게 밀리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자, 아까 수업 시간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보관법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픽셀을 옆으로 돌리거나 이럴 때 픽셀 값들을 다 새로 계산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새로 계산된 값들이 보면 이렇게 새로 계산된 값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전값이랑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요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 정도면은 등재가 잘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잠깐만.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새로 만든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새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 이거는 내가 아직 안 해본 거라서 한번 시도만 해봅시다.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 그림 자체를, 이 그림을 우리가 작은 그림으로 만들어 봅시다. 작은 그림으로. 사이즈. 이 그림의 크기를 128인데, 그쵸? 가로, 세로 128인데,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잠깐만, 헷갈리네. 256인데, 이 그림의 사이즈를 우리가 줄여봅시다. 서로 크기가 다른 그림끼리도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256인 그림을 128로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작게. 그런 다음에 그냥 우리가 보기가 불편하니까 보기만 이렇게 확대만 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얘처럼 돌려 봅시다. 그러면은 플러그인에서 터보레그에서 스케일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스가 이게 1이고 타겟이 이게 2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징점. 이번엔 뭘 잡을까? 아까 코끝 말고 여기 코가 나가는 이 한 가운데를 잡읍시다. 이게 좀 더 위치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한 가운데 점으로 잡는 게 좋아요. 점의 형태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의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에선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요 점, 요 끄트머리 점, 요 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요 점. 이 그림에서도 이제 여기를 잡고, 요 한가운데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 여기 있는 점, 살짝 위로 가야 될 것 같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게 아니라 순서가 어느 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는 게 보면은 2를 1로 맞추는 게 되네. 지금 이제 그림 선택에 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를 얘를 선택하고 타겟을 얘를 선택해야 되네. 소스를 타겟 방향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미네, 이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영상이 됐어요. 사실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그림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원래 크기가 이만한 그림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지? 이만한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얘처럼 이제 잡아서 돌린 거예요. 얘처럼 잡아서 돌린 거. 그래서 이 결과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256으로 이제 그림이 표시가 돼서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그 보이는 크기와 관계돼서는 이 그림을 이 그림으로 돌린 거니까 이렇게 작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아까는 우리가 단순 트랜슬레이션이었잖아요. 단순 트랜슬레이션이었는데 단순 이동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그림 크기가 달라도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고, 이번에는 스케일드 로테이션.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크기를 키워가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아까 그것처럼 동일한 위치를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 얘는 작은 그림이죠. 이게 작은 그림인데 이게 작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그림을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이 크기를 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키우면서 돌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스케일이 뭐냐면 확대율이 150으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원래 이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100%인 상태가 원래 이 그림인데 지금 작은 그림을 얘는 원래 크기가 이거였고 원래 크기가 이거였는데 이 작은 그림을 돌려서 얘랑 크기까지 맞춰서 만든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크기를 키우고 돌린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차 영상에서 빼기 영상에서는 조금 더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네요. 그쵸?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고 이 스케일드 로테이션을 한 이 결과물,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그림을 이렇게 확대하고 돌린 거잖아요. 확대하고 돌린 거라서 이렇게 보면은 해상력, 원래 작은 그림이 갖고 있던 해상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큰 그림이었으니까 해상력이 원래 그림 자체 해상력이 좋은 그림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도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확대했을 경우에. 자, 일단 레지스트레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된다는 걸 학생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수업 내용을 보면은, 자, 영상 등재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자, 시계열을 이용한 질병 성장 진행 상황의 평가. 이제 시계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여러 장을 촬영을 했다고 쳐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2008년도 9월에 촬영한 거, 2012년도 9월에 촬영한 거,
2016년도 왜 글자가 안 써지지? 눌렸나? 아이고 잠깐만. 그 다음에 2016년도 9월에 촬영한 거. 자, 이런 식으로 동일 환자의 동일한 부위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병이 진행이나 아니면은 치료 후에 병이 얼마나 호전됐는가 이제 이 사항을 주기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예 같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 자, 이 영상의 경우에는 자, 병소가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을 텐데, 문제는 자, 촬영 시기가 다르고 촬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동일한 부위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이렇게 이동된 상태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된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병변의 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사체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을 등재를 해서, 자, 얘랑 맞춰보고 얘랑 맞춰서 이 병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용되는 영상이 3개, 서로 다른 시간에 얻은 영상들, 이것들을 시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열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 다른 시간에 얻어진 영상들을 공간적으로 정렬을 하고 그 변화들을 적절히 측정한다. 예를 들어 치료 전과 후의 영상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 방식에서 얻어지는 구조적, 기능적 정보의 조합.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CT 영상하고 뭐 펫 영상하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정보와 이제 병소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공간적으로 정렬하고 해부학적 정보를 얻고 그 다음 기능적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방사선 치료 분야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그 검진에서는 CT나 MRI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얻고 거기서 이제 병변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 진단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령 암 환자의 경우는 이제 치료 방사선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 방사선 쪽에서는 CT나 MRI 영상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해야 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치료 시스템과 이제 그 환자의 신체 부위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에는 방사선을 최소화하고 치료 영역에는 방사선 양을 최대화한다.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지스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MRI 공명은 연한 조직에 대해서 높은 대조도를 나타내므로 치료해야 될 영역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CT 영상은 방사선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T 영상 갖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MRI 영상 갖고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사선이 감소율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CT 영상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등재는 이로써 이제 끝난 거예요. 이로써 영상 등재 부분은 끝났어요.